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 흐름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해설에서는 비트코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이 복잡한 거시경제의 거미줄을 속 시원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1번 비트코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금리의 착시 현상, 유동성 블랙홀, 연준의 타임머신, 그리고 마지막 반등을 위한 공식까지 차례대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비트코인 미스터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식어가고 있고 실질 금리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은 아직도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대체 자산은 지금쯤 날아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실질 금리 하락은 비트코인에 그야말로 로켓 연료 같은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 모멘텀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한번 조사해봐야겠죠? 두 번째 파트, 금리의 착시 현상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덜컥 겁먹게 만든 매파적인 소문들이 꽤 있었잖아요. 하지만 연준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숫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2.0%입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겼죠.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첫 번째 자리 숫자인 2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9%로 나오더라도 굳이 시장에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강행하기보다는 어쨌든 2%대잖아 라며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게다가 지금 경제의 뼈대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시죠. 전통적인 경제 모델이 계산해낸 긍정적인 예상 소비 심리와 현재 말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실제 소비 심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면서 이 두 지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착시 형상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서 구조적으로 소비가 팍팍해지고 있는데 왜 경제는 튼튼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답은 바로 AI입니다.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소비가 뻥 뚫려버린 구멍을 AI 투자가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유동성 블랙홀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으로 가야 할 그 많은 시장의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을까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위 20%의 기술주들이 시장의 자본을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싹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얘네들만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고 나머지 80%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헐떡이고 있죠. 돈이 온통 AI에만 몰려가 버리니까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유동성이 바싹 메말라 버린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는 법이죠.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의 철학을 보면 강세장에는 분명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성장주가 미친 듯이 질주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그 자본은 결국 좀 더 저렴한 가치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미국 시장을 보면 이 거대한 자금이 헬스케어나 금융섹터 같은 가치주 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순환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자본 순환 사이클을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쯤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AI 성장주에서 시작된 모멘텀이 지금 가치주로 넘어왔고 비트코인은 이 자본의 물결이 전통 섹터를 넘어서 자신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쏟아져 내리기를 무대 뒤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수급 모멘텀이 터질 전망은 바로 이 자본 이동의 다음 턴에 달려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연준의 타임머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본의 순환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벌어질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준이 지금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하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2010년대의 연준은 시장에 돈을 퐁퐁 풀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금리 위주로만 움직이고 시장과의 소통은 싹 줄여버렸던 2008년 이전의 고변동성 환경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평화로운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까지 확 줄여버리면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 평균 수준의 높은 변동성이 귀환하는 시나리오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 정책으로의 회귀가 시장 변동성을 엄청나게 심화시킬 거라는 이 예측 시나리오를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반등을 위한 공식입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극심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살아남고 또 반등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AI와 가치주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그 막대한 자본을 다시 공격적으로 확 끌어오려면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촉매제나 내러티브가 절실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가 확실해진다거나 새로운 ETF가 승인되는 그런 이벤트들 말이죠. 돈이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딱 주어져야만 유동성의 바통을 낚아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에서 다룬 비트코인 반등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다시 한번 싹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적인 소비 약화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아주 튼튼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에 근본적으로 엄청난 호재죠. 셋째, 시장의 자본이 지금 AI 성장주를 지나 가치주로 활발하게 돌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수급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선 확실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 정책이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본 순환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등을 위한 궁극적인 공식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매크로 미스터리, 오늘 제 해설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싹 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